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스픽스, 스픽스의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스픽스 여러분 구독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좋아요도 하고, 알림 설정, 그렇지? 알람 설정인가? 알람? 알람, 알림 뭐. 네. 하여튼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픽스 100만쯤 가야죠. 우리 민주진영에 큰 스피커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픽스 많이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치학 박사이신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신 임세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관악의 종달새 관종 임세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세은 소장 출마를 방해하는 세력들 요즘 어떻게 좀 조용합니까? 다 무찔렀습니다. 그럼 정치는 투쟁이야. 그냥 뭐 앉은 자리에서 나의 선의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네, 싸워야 돼. 맞습니다. 그러면 날로 먹으려면 안 되죠.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2012년에 망한 게 뭐 물론 이제 제 막말 때문도 있었고 제 뭐 인격의 모자람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었어요. 그 어떤 국민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종합예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뭐 나한테 잘해주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예, 자, 뭐 정치에서 뭐 좀 성공을 했어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빛이 날 텐데, 예, 하여간 여러분 오늘 좋은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텐데 한 분은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네. 안진걸 소장님. 차가 좀 막혀가지고. 사실 안진걸 소장님은 지금 어디 놀다 오시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항상 현장에 계시다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늦어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정치판 뒷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세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국민의힘 상황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사퇴하기 전에 어제 오전이죠.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전 대표, 현 대표가 만나는 게 어색하진 않지만은 뭐 친윤계가 난리가 났어요. 선을 넘은 것이다 김기현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낮에 변희재 고문하고 방송을 하고 왔는데 변 고문은 다 쇼다. 이미 그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다 뭔가 이제 지금 네트워킹이 돼 있어가지고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그런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오진 않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아직 뭐 탈당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말로는 뭐 12월 27일에 탈당한다 만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다시 윤석열과 손잡고 총선에 임할 것이다. 이 조선 중앙에 적극적인 또 푸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 이준석이가 잔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왜 사퇴했다고 보세요? 왜 사퇴했겠습니까? 사퇴하니까 사퇴했겠죠. 윤석열이가 이제 그만두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게 이 판에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아니 돌아오는 게 아니라 12월 27일 아마 이 당에 남아서 본인이 정치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선 때 두 번 가출했는데 둘 다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월 27일 날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 12월 27일 날 지켜보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집 얘기는 우리 집 일은 아니니까 남의 집 일이니까. 변 고문 얘기는 변 고문 얘기에 자꾸 무게를 싣는 이유가 우리보단 보수 사정을 더 잘하니까 12월 27일에 탈당해서 신당 만드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합친다. 빅텐트 아래 다시 모인다. 뭐 이렇게 네.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게 처음에는 약간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뭔가 안에 내분이 분란이 막 일으킬 것처럼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서 팬덤이 약간 좀 있잖아요. 예. 청년 팬덤. 예. 그러니까 뭔가 여론 막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극적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분위기를 이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신당이 안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신당을 한번 차려봤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를 경험을 했어요. 바른미래당.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발린 미래당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발린 미래, 미래가 발린. 발린 미래당. 네. 그래서 그때도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신당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들어갔을 때도요. 그래서 과연 저는 이번엔 할까? 그냥 그저 트름만 계속하다가 결국 토는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되게 뭐 이게 식사 시간에 지저분한 얘기를 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밥은 다 먹을 만한 시간입니다 지금. 네, 뭐 죄송합니다. 표현에 제가 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연기만 피우다가 결국 불은 안 지른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 김기현 대표를 만난다는 건 뭡니까? 아니 그동안 그런 김기현 욕했잖아요. 바지 사장이니 뭐니 뭐 용산에 꼽아준 대표니 이렇게 하고서 만난다. 그 안 나가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네. 이준석 안 나간다. 안 나갑니다. 이러면 그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데미지가 될 수 있어요. 데미지가 맞습니까?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잘하면 되지 뭐 거기 못하는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정치 이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내 되죠. 얘기는 뭐냐면은 네, 네. 이준석이 일단 탈당을 해. 네. 신당은 창당해. 난 총선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뭐 총선 전에 다시 뭐 손잡는다. 그 감격의 어떤 화해 쇼를 벌인다. 이건 이준석이 죽는 길이야. 이준석이가 그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총선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반윤표를 최소화하는 거야. 이게 반윤표를 이 여권 출신들이 또 많이 잠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뭐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쳐서 한 160, 170 돼봐요. 다음 대선에 저기 윤석열이 안 나오잖아. 네. 그러면 그들이 또 대선 앞두고 다 합치면은 민주당이 쪼그라든다고. 그러니까 반윤 시장을 이들이 잠식할 가능성을 민주당이 대비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치열하게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과 견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음 집권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국민이 대부분 압니다. 능력 없고 무능하고 맨날 술에 취해 있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것만 믿고 밑에서 이게 입 벌리고 쟤 못하니까 떨어져라 하면 그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럼 절대 국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더 싸우고 나가고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찌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준석이 또 그러고 있어요. 이준석도 지금 반윤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러면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혹은 뭐 중도층 이들이 이준석 신당에 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반윤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최근 들어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오늘은 뭐 저기 좀 네덜란드 잘했어 이랬던 거 아니에요? 허허허. 홍범도 때 좀 총무도 장군 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얘기한 건 뭐 오히려 잘한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칭찬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칭찬한 얘기가 있어서 저는 반윤 이런 것보다 일단 저는 이제 그 전제가 그런 거죠.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수입니다. 잘해야 되는 건데 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사건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체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 비워서 자기 새끼 집어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구든 인요한이든 가서 다 비워내려고 했었는데 인요한이 비우려고 싸움하는 와중에 터진 게 뭐냐면 디올 파우치. 네. 그다음에 특검 문제. 그다음에 엑스포 문제가 터지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 국민의힘 체제를 갖다가 일거에 날려버리게 되면 그 문제를 12월까지 지탱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전 뒤로 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그 정도 가고 난 다음에 장제원을 통해서 김기현을 치는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관되게 비운 다음에 자기 새끼를 집어넣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건 사고들이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특검법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파우치 문제는 계속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좀 전체적으로 벌어져요. 고발사주 문제가. 네. 그렇지. 네. 12월 19일 언제야? 12월 19일이. 내일 모레인 것 같은데. 내일 모레네. 고발사주 문제가 터지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재판 문제, 아마 그건 아마 12월 19일은 본인 재판 문제일 겁니다. 본인이 정지 2개월 받은 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랑 이제 저 쟁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또 동일하게 유죄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게 법원에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물론 피고가 윤석열이 아니라 네네. 원고입니다. 네네. 자기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취소 소송을 낸 건데 1심에서 그러니까 대선 전에 완패를 했어요. 예, 뭐 2개월도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정직 정도였으니까. 2개월이 뭐냐 이건 면직도 가능하다 이랬단 예. 말이지. 근데 이번에 2심 지금 2심에서 원고가 윤석열인데 피고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에요. 아, 한동훈 위에 윤석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건데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가 어떻게든 이 재판은 패소할 결심. 어떻게든 패소를 하려고 몸부림을 친 것 같아요. 네. 변호인들 1심에서 이긴 변호인들 다 해고시키고, 무도하게 해고시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고발사주 1월달에 그때 고발사주 문제가 있죠. 고발사주 문제가 있게 되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굳이 예를 들면 고발을 갖다 사주를 하겠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사주한 거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 그래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든다. 그건 상수다. 문제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이 거예요. 12월 19일에 그 윤석열 징계 처분 이제 항소심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12월 28일이죠. 그때 네, 이제 27일. 패스트 트랙에 27일 네. 패스트 트랙이 이제 끝나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되는 건데 자동 상정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뭐 이야기하는 분들마다 다 그 설명이 달라가지고 궁금한 건데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네. 또 이번에 파우치 네, 디올백. 디올백 네.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적인 문제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또 포함시켜서 그렇게 넣으려면. 얘기하는 분들도 네, 있는가 네. 하면은 그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 왜 무리하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세금 문제입니다. 이건 따로 국정조사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네네. 지금 사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갔고 김진표 의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단 안 내리고 계십니다. 빨리 결단 내리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100일이 넘게 안 나오고 있어 결단이. 뭐 이거는 다른 문제고 사실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은요. 엊그저께 법정에서 진술이랑 나왔고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통정 매매에 대한 사실 이거 왜 언론에서 안 다루는 거죠? 오늘 저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예. 큽니다. 그거는 큽니다. 김건희가 직접 통정 매매했다는. 개입했습니다. 실제로 통화 녹취까지 나옵니다. 법정에서요. 네. 법정에서 이른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원에 팔아주세요. 몇만 주고 1,000원에 사는 세력이 두 개가 다시 동시에 하고 그 얘기를 통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는 명백합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가 아니라 김건희가 시켜서 돈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통정매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살 테니까 너 얼마 받아. 그러면서 주가를 사실상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범죄 행위예요. 거기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거에서 유죄가 어제 1심에 나왔어요. 거기에 나온 통화 내용도 나옵니다. 증권사 직원이랑 김건희 여사가 4,800원에 8만 주 팔아주세요.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이득이 얼마예요? 내 이득이 얼마냐고요? 얼마? 3억 얼마? 3억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에. 대화에 이거 김건희 언론에 왜 목소리로. 안 나옵니까? 김건희 목소리로. 예. 예. 그 그 나중에- 목소리로 나와요. 나중에 국민들한테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보도하겠지. 보수 언론이. 야, 이대로 갔다가 우리 망하겠다. 네.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든 여기서 관리하자. 이런 얘기 나올 거야. 보수 언론에서 한 열흘 뒤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근데 제 마시고. 생각에는 한동훈은 수사할 거라고 봐요. 한동훈 이거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이 디올 파우치는 눈으로 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소리에 강하구나. 근데 돈봉투 부스럭 소리 듣고 돈봉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녹취 내용은 명확히 아는 거잖아. 이거 무슨 뭐 예를 들면 부스럭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줬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저는 한동훈의 소모주 귀가 있다면 당연히 이 사건은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스갯소리다 아니, 우스갯소리. 우리 저 임세현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하신 분인 게 증권사 임원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은 굉장히 환하게 읽으시는 분이라고 이런 분이 국회 갔으면 그
정말 적재적소에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쉽네. 아유, 네. 이게 또 이 틈을 타서 또 젊은 아니 거 그 해주시고 진짜 그 고맙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인데 네. 증권사 임원까지 했다는 거는 보통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예, 부끄러- 뭐 어디서 뭐 하셨어요? 예, 뭐 부끄럽습니다만 뭐 저는 주식 쪽은 아니고 펀드랑 파생상품 쪽에서 아유 어쨌든 네, 그만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다 돈 냄새 맡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돈 냄새는 뭐 사실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주식보다 더 돌아가는지 어렵잖아. 그 저 펀드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 여의도에 동여의도로 하는 그 증권업에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봐도 이런 식의 계좌가 이게 주가 조작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이 다 99%는 이거 주가 조작이지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왜 김건희를 봐줘요? 아니 티올 파우치백 아니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풀 HD급 동영상으로 확보가 돼 있고 녹취까지 이번에 또 드러났다면은 이쯤 되면은 김건희 그 처벌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조중동이 그걸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앙도 그러니까 위리한 체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조중동이 공격하는 건 김건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의 공격을 통해서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조중동 4월달 공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 내에다가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월달 이후 임기 마무리까지 자기 새끼를 집어넣어서 자기 새끼들이 자기를 갖다 보존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조중동이 어떤 상황이 오는지 정확히 알 거예요. 네. 조중동도 피곤한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기의 지분 확보 싸움 저는 그러니까 조중동과 대통령실 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중동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제가 볼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속 왜냐하면 오늘인가요? 안혜리 중앙일보? 네. 그저 조선일보 칼럼. 그 안병훈인가? 아, 그 딸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이런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이런 어떤 녹취나 어떤 녹화 같은 것이 이게 한 개뿐이겠느냐라는 얘기를 썼어요 본인이 직접.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자가 그 정도를 그냥 아무런 추정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중동이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딜이 정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걱정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가 전격 구속이 되는 거야. 네. 그 사전에 그 여사님 그 총선 때까지만 그 감옥에 계세요. 아이고. 그냥 밖에 계셨다가 우리가 다 지면은 당신도 끝나고 우리 모두가 다 끝납니다. 혼자 좀 감옥에서 조용히 계시다가 총선 지나서 보석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좀 계십시오. 이럴 가능성 이것도 민주당이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여사님을 대비해서 우리가 노란 휴지를 많이 비축해놔야겠네요. 그렇죠. 28분 동안 4번의 가르침을 뱉으시는 분인데. 아이고야. 예. 아이고 조심해야죠. 왜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해? 밥 먹는 시간에. 예예예 안 됩니다. 자 안디건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급표다가 진짜 접촉 사고 났습니다. 아이고. 예, 차량 한쪽 들켰습니다. 아이고. 예,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됐으니까 가세요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민생을 위해서 번호 적어놓을 걸. 예, 정말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예, 지난주 이번 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연속 고발하고 연속 기자회견하고 또 국회 안에서 집회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한 총 10번의 예. 데모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상대로. 수고 많이 예, 하셨습니다. 소래소리 용산 총독부 농성장에서도 아이고. 농성 2번 갔고요. 예. 방금 전에는 또 송영길 대표랑 구속영장 청구에 그 부당성 유튜브 하셨어요. 반박도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다 말았던 건데 다 들었습니다. 두번 이번에는 그 왔습니다. 예. 특검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다가 연관이 되는 사건을 연속히 수사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건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법 예.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 뭐 청하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주가 조작 등이다. 등으로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주가 조작을 수사하다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그 세력들하고 코바나 컨텐츠 일당이 또 이렇게 특혜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렌트카 사업으로. 네네네. 그리고 그들이 잔고 조작에 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코바나 콘텐츠 범죄 비리 소굴로 마구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출입
기록을 안 남기고 네. 뇌물을 받고 명품을 받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연동이 되잖아요. 네. 주가 조작, 고만한 콘텐츠, 명품 뇌물 수수, 그리고 인사 개입. 그것까지는 묶어야 될 텐데 고속들일 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포괄 특검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주가 조작 특검으로 시작을 하고 하면서 허만한 콘텐츠까지는 묶어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고속도로는 일단 국정감사로도 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제가 하고 왔고요. 명품 수수 문제는 내일 또 강독권동하고 이제 제가 김건희를 고발한다 다음 주에 밝히는 기자회견도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 12월은 김건희의 시간입니다. 네. 김건희 처벌의 시간이에요. 김건희 뭐 구속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그 뭐랄까 고통스러운 아니라 고안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건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야, 이 정권의 부의원이 나고 내가 윤석열을 만들었는데 술 엄청 쓰고 정신없던 검사실부터 스폰서를 해주고 인사에 개입해서 청탁도 하고 뇌물도 먹이고 별걸 다 해왔는데 내가 감옥 가면 나는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도 있고 예. 나를 감히 집어넣어? 니까 것들이 다 윤석열을 내가 지배했는데 다 윤석열을 꼼짝 못하는 니까 것들이 하면서 아마 거부하면서 그럼 저쪽에서도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김건희 다른 녹취록 또 다른 카톡 국정농단의 흔적들이 나오면서 아마 최순실을 몰아넣듯이 몰아넣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권분에. 예, 근데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이 윤석열이하고 같이 했던 일들이다 하면서 윤석열까지 끌고 가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너무 재밌겠다. 대부분 윤석열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게 김건희, 최은순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 기록을 보면요, 검사 간부라는 사위와 남편을 악용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커버난 것들 그 주가 조작도요. 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그렇게 기를 쓰고 주가 조작을 해줬느냐? 증권 관련 전문가들은요, 당시 권오수가 여러 이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윤석열 받고 있었다. 한동훈한테 수사를 무마하려고 비호를 받으려고 뇌물로 주가 조작을 형식을 빌려서 뇌물로 몇십억을 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은 공범이니까 예. 김건희, 최은순이 이거 다 윤석열이가 시켰는데 또는 윤석열 위해서 한 일인데 또는 윤석열 함께한 일인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절대 감옥 가줄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 곱게 안 갑니다. 그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됐을 때 했던 말들과 행동들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죽어버린다 뭐 이런 등등, 어떻게 내가 감히 나를 뭐 해 이런 등등 일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김건희 씨가 비슷한 일을 당한다 하면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순한 맛이었으면 매운맛이 더 있겠죠. 근데 이제 글쎄요, 김건희 하나 정도 제압을 못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좀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당했으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윤석열은 역사를 보면 영육이 지배받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라는 점까지 특수한 관계까지 말해서 제가 영육이 지배받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에 최순실과 박근혜 같은 경우는 뭐 영원히 지배받는 관계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영육뿐만 아니라 돈까지 지배를 했다고 봐야죠. 윤석열이 돈이 없던 시절에 후배 검사들한테 폼 잡으면서 룸사롱 같은 데서 술을 사줄 수 있도록 엄청난 돈을 제공하고. 자, 그 카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누구 거냐 이런 것들. 다 김건희, 최은순인 거죠. 김건희, 최은순 재산이 지금 윤석열 부부 재산만 추정된 게 김건희 재산 중심으로 해서 75억 정도 되잖아요. 최은순의 재산은 수백억이라는 추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부동산 전국 감정해 보면 최소 3,400억 부동산 감정만. 그게 다 최은순, 김건희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위해서 본인들이 쓴 돈들도 다 기록을 해놨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아주 친밀하고. 근데 김종국 박사님, 우리가 무슨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종교의 영역으로 갔다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디의 영역으로 갔다가 이게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이상한 요괴들한테 지금 먹혔어요, 우리 정치가. 요괴들. 요괴는 좀 너무 심한가? 요물들한테 완전히 지금 우리가 먹혔어요,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한테 그 여야 보수 진보 다 그냥 짓눌려서 할 말도 못 하고 뭐 또 정상적인 정치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검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자체가 검사,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가 하는 방식들로 좀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저게 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내부에서 어떤 범죄 수사 내용들을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그것을 사실로 기정사실화하고 그 사람을 잡아들여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이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 처음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잡아놓으려고 했습니까?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 맨 처음에 이준석이었죠. 3개월 만에 작사를 낼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작사를 잘못 내다 보니까 비대위 체제가 3번을 갔잖아요. 잘못 작사를 내는 바람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새끼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요한 체제로 성공하려고 했었는데 인요한 체제가 또 삐걱대기 시작하니까 인요한 날아가기 시작하죠. 장제원 날아가죠. 김기현 날아가죠. 또 누군가 좀 올 거란 말이에요. 전 이런 예를 들면 자기가 검사가 작정한 것들을 자기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독불장군식 또는 독재적인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매번 벌어지는 거고요. 말씀하신 뭐 이재명 당대표는 당연히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내가 저거 무조건 잡아넣는다. 그건 검사들은 알겠죠. 그가 죄가 있건 없건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이재명 당대표가 죄가 있게 만들어라. 그렇지. 지금 그 일을 지금 2년 동안 하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됐어. 안 되는 거니까 다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당대표가 죄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겠죠. 싹 그냥. 그렇지, 그래서 내년 그렇지. 총선 게임 끝.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돌이켜 봤을 때 이 패스트 트랙이 이제 끝나는 그 12월 27일 그 이전에 이재명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에 그 구속영장 신청됐고 청구됐고 그렇게 해서 또 저기 그 민주당 내 수박들 도움으로 네. 그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구속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랐던 상황이었고 그때가 화요일이었는데 네. 막 그냥 오전부터 이재명 구속된다 뭐 엄청난 게 그 검찰에 의해서 영장 실질 심사 자리에서 까졌다 뭐 별의별 헛소문들이 막 돌았는데 실제로 구속을 전제로 하고 무슨 보고서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 놓아서 조선일보 기자가 나왔죠. 그 뭐 두 가지를 놓고 기각될 경우 혹은 뭐 집행될 경우 발부될 경우 그렇게 두 가지 기사를 쓰려다가 발부되는 걸로 기사를 쓰기로 했다. 이런 찌라시도 돌았어요. 찌라시가 돌았죠. 네, 그리고 이제 찌라시도 또 최근에 좀 얘기 나오는 게 이제 12월 달 다시 영장 친다.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주로 이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네. 저는 그건 남을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다 김건희를 위해 가지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구속시켜 가지고 그 동력을 없애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나 12월 27일은 다가오고 있고 이재명 28일 대표는 아닌가요? 27일 아니에요? 2028일로 알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본회의가 그때쯤이고 26, 7, 8 절충해서 네. 27일 0시로 합시다. 27일 자정으로 하자고. 여하간 하여튼 통과가 되기를. 예. 통과 자, 되겠죠 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 안진걸 소장님 네. 방금 저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방송하고 오셨다고 예. 그랬는데 송영길 전 대표 어떻게 구속 가능성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 이재명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 한 400회, 송영길 대표 100회 이것도 역시 무슨 처음에는 그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뭐 저기 식대 줬다 예. 이걸로 그놈들은 뭐 돈봉투를 살포한 것처럼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저는 돈봉투 살포 사건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 수고비 접대 사건이죠. 정확히는. 네. 근데 그것도 부당한 관행이거나 정치환법상 신고를 안 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이해하고 네. 송일 대표도 그번에 사과했잖아요. 네. 처벌 받겠다고 네. 그런 부분 정책 책임을 지겠다고. 네. 본인이 지시하거나 본인이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처벌도 안 될 이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을 뭐 다른 의원을 매수한 희대 뭐 저기 민주주의 왜곡 사건이라고 지금 검찰이 이번 영장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아유. 민주당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는 자들이 언제부터 야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면 윤석열은 벌써 한 20번 구속됐겠다. 그렇지. 정당 내부 경선에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하고 이렇게 사사건건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거야말로 민주주의 중대 왜곡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근데 그걸로 있는데 이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싱크탱크 후원한 거. 먹사연. 그 싱크탱크 후원하는 건 여러분 기본금 소득공제까지 돼요. 행한
정부 부처에 먼저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세청과 기재부의 허가를 받아서 소득공제가 되는 2단계를 거쳐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불법 정치자금이었다. 그래서 그 후원금 7억인가를 다 정치자금을 저기 송영길이 횡령했다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운영비로 썼어요.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판사님이 도주 우려 없죠. 증거인멸 우려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니, 도주 우려가 뭐야? 프랑스에 있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수사받으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왔고 그다음에 검찰에 재발로 2번이나 갔는데 글쎄 검찰 스스로가 무슨 국기문란이 되는 것처럼 이혼석이랑 한동안 그렇게 난리 피더니 8개월간 영장 청구하나 못한 사건 아닙니까? 조사조차 못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도망가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따지고 보면. 야, 김건희나 불러. 김건희나. 어? 그분 출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네. 출국 금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증거인멸 못하게 그 창고 선물 반환 창고인가? 그거 압수수색 빨리 해야죠. 그거 뭐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환 창고 어디에 있는 거야 도대체? 그 어디 있는지 알고 얼마나 아니 얼마나 받았으면. 많이 받았으면 창고까지 있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 네. 월요일에 검찰이 판사를 계속 공격했잖아요. 저 우리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을 때 임창원 판사. 국민의힘이나 검찰 놈들이 연합해가지고 판사를 공격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그 판사죠. 그 판사 또 그 판사인데 소신 있는 판사가 고 독립적인 판사인데 부담을 느낄까봐 하도 극우단체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법원 앞에 가보면 그분 욕하는 현수막이 아직도 떨어져 있습니다. 극우단체들에. 그럼 아무래도 사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 한 번은 내가 소신껏 했고 한 번은 눈치껏 하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예.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거리가 영장 되지 않는 청구죠. 사안이라서. 그리고 판사를 공격하는 행위는요 헌법 위반 행위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싱크탱크에 후원금 낸 걸 불법 정찰을 보면요. 지금 국회의원 전원 다 구속돼야 돼요. 그렇죠. 연구소에 다 있는 대부분 국회의원들.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다 등록을 하잖아요. 거기 후원금 안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니까 송영길 대표도 후원금 많이 냈던데요. 제일 큰 문제가 별건이잖아.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별건의 이게 아니잖아. 이걸로 얘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른바 돈봉투로 돈봉투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뒤져가지고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더 큰 문제는 별건 수사하는 게 앞으로 나오고 그치. 뒤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나쁜 거죠. 이런 거는 진짜. 그 돈봉투도 아니고요. 시작은 이정근 씨 관련한 무슨 수사로 시작해서 그렇죠. 거기서 시작은. 씨가 네. 나와서 사업가 무슨 대화 중에 뭐 이런 얘기가 나서 그걸로 시작이 된 거지. 송영길 대표랑 거긴 개입도 안 돼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잠깐 좀 샜는데, 자, 국민의힘 이제 자기 그 리더십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문제도 지금 관심사인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분간은 이제 대표 대행을 하나요? 예, 윤재욱 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어요. 함께 좀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뭐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님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그게 뭐 선택의 기준,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아, 그저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건데 비대위원장 그럼 누가 될까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김한길, 인요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김한길, 인요한이라는 후보군이 나오는 이유는 다 윤석열의 결정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어떻게 예측했냐면 인요한, 한동훈, 그러니까 인요한 비대위원장, 한동훈 원희룡 선대위원장, 그리고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김한길 비대위원장.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툭 튀어 올라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올라온다면 직접적으로 직할 통치하겠다. 그래서 아마 선거를 진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가 좀 또 숨어 있나? 이 특수부의 성깔처럼 누구를 또 하나 작살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김기현이나 장재원이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을 지자면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네. 이준석이 말 잘했어. 이 서울 시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당신이 국민의힘 싫어하게 된 이유가 김기현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김기현 때문에 국민의힘이 좋아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또 없을 겁니다. 일단 김기현이 누군지 아직도 네, 몰라요. 잘 몰라요, 많은 누군지. 국민들이. 음. 당 대표님도 몰라요. 당 대표가 윤석열 아닌가요? 지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기 그 김기현이란 이름으로 저 성우도 계세요. 유명한 그분이 누구냐면 그 저 제5공화국에서 네. 장태환 장군 역할을 했죠. 예. 너희 대갈통 다 빠개버릴 거야. 정두환 이거 대가통 빨개버릴 거야. 예. 그 뭐 이렇게 그 기골이 장포, 장대하고 장포스. 목소리 아주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 양반하고 김기현하고 이제 어떤 김기현이 더 당신에게 익숙합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성우 김기현 예. 씨가 이 사람을 더 유명하고. 더 유명합니다라고 아니 할 거예요. 오죽하면 정진석 의원이 여기 김기현 당대표님도 선명을 하잖아요. 이분이십니다, 우리 당 대표가. 그러니까 수재 현장 가서 네. 수재님들이 못 알아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김기현 성대모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목소리가 그랬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도 못 네,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요. 예, 네, 못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네. 에이 왜 나를 몰라봐요. 에이 너무 섭섭하네. 맨날 막아고 그래요. 막 이러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우리 제목이 윤석열이 대들다가 비참히 물러난 김기현 보니까 김건희에 대들다가 비참하게 물러난 윤석열도 떠오르고요. 앞으로 그런 제목이 붙을 수도 있다. 그렇지. 예, 그다음에 다음은 누구 차례니까 이제 또 이 변희재 대표나 그분들의 분석에 하면 끊임없이 윤석열에 따른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책임은 김건희와 윤석열은 신기가 있고 도삭기가 있고 절대 무오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교만한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 책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전략적으로라도 김건희가 저 총선 전까지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런 수순은 생각할 수조차 안 없다.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김건희에 대들다가 비참히 물러난 윤석열로 바뀌고 윤석열 정권이 치부가 아마 김건희 쪽에서 터져나 다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아, 김건희가 그래서 안 그렇다. 된다고 보고 사실 그 있잖아요. 그 뭔가 차압이 들어올 때 그 전에 그 아내한테 재산을 다 옮겨놓고 이혼을 하면은 그럼 다시 나중에 합쳐지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 말하자면 진짜 그 이혼하려고 해서 했는데. 위장 이혼을 했지만은 그게 진짜 이혼으로 간다는 거야. 예. 네, 그걸 알겠지. 예. 김건희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자기 감옥 가주는 일은 그래서 없을 것이다. 지금 저희 코드가 예를 들어 지금 만들어질 비대위가 이게 이제부터 김건희 비대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비대위. 왜냐하면 김건희가 또 개입하겠죠. 계속 사건 사건이 앞으로 이제 특검법 통과 문제가 걸려 있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계속 아마 특검법 이후에 무슨 일이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제 의견이 왔을 때 국민의힘을 꽉 잡아두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네. 김건희를 살리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 판단을 했을 때 이탈표가 20표 이상 안 네, 나올 것 이탈표가 같아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캐비넷을 적어도 한 20개는 까야 될 것 같다. 검찰에서 그렇게 까서 정리를 안 시켜 놓으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정도 사태가 벌어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좀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아마 술 먹으러 가면 아마 애팔 막 별 얘기가 다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걸 누군가 비대위 체제에서 억누르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당은 과거에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충분히. 전 그래서 아마 비대위가 어쩌면 김건희 비대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김건희를 김건희는 지키기 위한. 지금 또 특검법도 있겠다. 이 비대위를 네. 자기 그 이른바 네. 장중 아래에 두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고 그래서 어떤 특검법 그 표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표로 이제 가결이 되느냐도 중요하고 네. 저는 분명히 저기 거부권이 행사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정도 그랩은 하거든. 예. 그쵸, 그 그쵸. 김건희가 저 윤석열을 그래서 이미 지금 나오는 분석들도 이번에 윤석열 뭐 대노했다느냐 계속 나오는데 경로. 대노 또 그게 왜 이렇게 그게 팔을 전부 다- 짜지네? 전부 다 이 거부권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특검법이 통과될 때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제의가 안 되도록 하는 체제로 오로지 윤석열이 지금 마음이 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어긋남이 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당하고 상당한 유력간, 찐핵관들이 교감한 것 같아요. 느닷없이 박정하라도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벌써 국민의 의원들이. 박정화 대변인 말씀. 예, 박정하 대변인과 다 보면 그 양반 좀 합리적인 양반이. 그런 책 했죠. 전혀 그렇잖아요. 찾아보세요. 거부권을 요청하고 있어요. 뭐 말로는 뭐 저기 선거 앞두고 계속 국민의힘을 괴롭힐 거다. 네, 특검이. 정쟁이. 네, 정쟁이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특검이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브리핑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많다는 걸 본인은 또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윤석열, 김건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비호받으려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는데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에서 요청하는 걸 수용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벌써 당에서 바람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저기 많은 평론가들은 거부권 행사 못할 것이다. 그렇게들 예측했어요. 박주민 의원 포함해서. 전혀. 아, 근데 무조건 저는 거부권 할 거예요. 무조건 행사합니다. 무조건 낼 거예요.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그래서 주시고요. 비대위도 일면 진짜 김한길이나 이뇨한을 갈 가능성도 없죠. 왜냐? 이 사람들이 단도를 할 거예요. 나라님 윤석열을 중심으로 우리 뭉쳐야 된다. 그리고 나라님 김건희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야무지더라. 이님이 이뇨한이가 했잖아요. 남편처럼 거침없이 말하고 너무 박학하시더라 여사님이. 찬양을 했어요. 비대위원장이 그 두 사람이면은 그 일단 비대위원장 세우면은 총선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름답네요. 근데 인요한하고 김한길이가 도대체 그 당에서 무슨 저기 로열티가 있다고 아니 대선 주자급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상대당은 저 이재명이라는 압도적 1위의 대선 후보인데 말씀하신 그럼 거기다 이제 원희룡을 비대위원장을 안 치냐? 제가 볼 때 원희룡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고 봐요. 윤이 원희룡은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지. 아유, 실수를 엄청 했는데. 왜요?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와서 실드 엄청 쳐줬잖아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얼마나 거의 그쪽이 개고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백지호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서 시켜서 한 것 같은데요. 네? 쪽지를 꺼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읽으려다가 전면 중단하라고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전면 중단하라고. 예. 요. 메모를 읽다가. 그러니까 그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면 그 관련된 증언이나 뭐 이런 녹취 같은 게 원희룡 장관은 과연 모를까 이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얼굴로 총선 치를 수 있겠어요? 근데 원희룡 하면 양평고속도로 딱 떠오르는데 네. 그리고 예를 들어 한동훈 하면은 술 안 먹는 윤석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뭐 그 얼굴을 어떻게 치를 겁니까? 원양평 한건희 이렇게 되는 거죠. 임진영 소장님 많이 약해지셨네요. 한동훈이 무슨 술 안 먹는 윤석열이에요. 천하최악의 싸가지 식은방이 떠오르고 대신 김건희 얘기하십시오. 질문만 하면 그렇게 야당 이야기가 나오는 진보성 이야기 나오면 막 수십 년 전 사건까지 다 공개 갖고 와가지고 시대의 범죄자인 것처럼 짓거리던 자가 김건희 질문 나오면 제가 잘 몰라서요.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요. 이게 한동훈의 마지막 인상입니다. 인요한하고 김한길이라면은 이제 김건희가 이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뭐 이건 총선 필패로 갈 것이다. 이렇게. 왜 아예 천공을 비대위원장 하는 거 어떨까요? 그냥. 근데 이제 한겨레 기사가 나온 게 건진이다. 있잖아요. 한겨레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너 당대표직을 유지하는데 출마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기현한테. 김기현은 거꾸로 내가 당대표 내려올 테니까 출마하게 해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에 엄청나게 경로를 해서 당대표도 너는 그만두고 출마도 하지 마. 라고 경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뭐냐면 김기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무마하려고 했던 거죠. 국민의힘은. 나름대로는. 조선 그 홍위병들 모아가지고 이 상황을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니까 못 믿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시간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12월 5일 날인가? 오찬했다고? 진짜 15분 얘기했대요. 김기현하고. 15분이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게 써먹은 거지. 써먹은 거지.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실제로 뭐 당대표는 하지 말고 의원직도 하지 마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옵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아무렇게 써지고 우리 아무런 제의식이 없나요? 이거 탄핵사유 아닙니까? 왜 정당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에 간섭하죠? 이게 근데 아무렇지 않게 기사가 써지고 왜 기자는 이거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습니까? 탄핵 사유죠. 당대표직을 네가 하라 마라 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사가 아무렇지 않게 써집니까? 이게 다 탄핵 사유를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기사 써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정당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이게 윤석열이 박근혜를 처벌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준석 내쫓는 과정하고 당대표 경선 과정 오죽하면 안철수 고발해놨잖아요. 그 그치.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고발해놨어요. 쌓여 있어요 이게 탄핵 조사나 이법 사실 조사할 때는 한편으로는 구속 사유도 한편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이번에 또 저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군 검찰 군 검사가 마저도 외압 있었다고. 군 검사가 저 VIP가 그 저기 임성근 사단장 빼라고 그렇게 저기 압박을 가해 왔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이제 쌓였어요 진짜. 네. 차고 넘친다는 정립이 표현이죠. 차고 되고도 넘쳤어요 지금. 차고 넘친다고. 토할 지경으로 많아요 지금 탄핵 사유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민주당이 지금의 수박이 많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4월 총선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뭐한 200석 넘게 얻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 윤석열 탄핵하려고. 네. 국민의 고통을 빨리 그치게 만드는 게 정치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계속 두고 우리가 이 시한폭탄처럼 이 대한민국 호에서 불안해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광고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루타셀 업 스프레이 대용량 200g. 네. 200ml, 200g이 아니라 200ml. 요게 200ml예요. 예. 제가 이게 좀 그람수로는 200g 맞습니다. 예. 너무 간지러워서 제가 뿌려보겠습니다. 직접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자, 여러분 이제 긁지 말고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가려움 완화뿐 아니라 피부 진정에도 특화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 관리의 필수템. 피부 어디든 전신 사용 가능합니다. 예, 순한 성분의 피부 진정 화장품이기 때문에 피부가 가려운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긁어대면서 보채는 아기들이나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12월 한 달 동안 이벤트 진행합니다. 전국에 있는 취급 약국과 인터넷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요 200ml, 예, 그 200ml 제품을 구입했을 때 45ml 제품 요거하고 그리고 보습 크림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증정해 드려요. 자, 구입처는 이 아래 그 더보기 링크 거기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글루타셀 스프레이는 약국 화장품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글루타셀 업 스프레이 대용량 200ml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고 12월 한 달 동안 이 엄청난 이벤트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 더 착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업체 맞습니다. 자,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도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카톡 상담 예약은 24시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숙취는 걱정 말고 숙취 해소제 술편안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서울대 출신 한의사가 연구를 통해서 엄선된 원료를 환으로 만든 숙취 해소제입니다. 숙취가 강하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도 아프고 속도 막 울렁울렁하죠. 머리가 아파서 네네네. 머리 아픈 걸 이게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름을 전두환으로 하려고 했어요. 전체 머리가 시원해지는 환, 전두환. 근데 그러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빠서요.
지근지근 씹어먹기 하면 되죠. 아니 일단 기분 나빠서 안 팔리죠. 예. 전두광은 어때요? 그 전두광. 숙취의 봄. 예. 그건 이제 구두약으로 하려고 그랬어. 숙취의 봄 전두광. 숙취의 봄. 숙취의 봄. 자, 이 술편안은 임세훈 소장은 제가 임상 실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예. 저까지 어젯밤에 집어넣으시네. 먹고 술편안 먹고 아침에 뉴스공장 문제없이 갔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복용해요. 네. 자, 이것도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술을 안 먹는데 피곤할 때, 운전할 때 일단 한번 먹어주면은 네. 또 피로가 많이 또 완화됩니다. 그러니까요. 놀라워요. 예. 예수님도 포도주는 드셨는데. 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군가가 일컫기를 먹보의 술꾼. 먹보의 술꾼. 많이 먹기도 하거니와 술도 많이 먹는다. 예수님이 먹보의 술꾼. 예, 그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술을 많이 마시면 예수님처럼 될까봐. 예. 여러분, 서울대 출신 한의사가 연구를 통해서 엄선된 원료를 환으로 만든 겁니다. 숙취 해소제, 술편한 스픽스와 공동 제작한 제품입니다. 간편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방법은 술자리 전 한 포, 술자리 후 한 포 더, 술자리 전후 다 놓쳤더라도 그냥 속쓰리면 한 포. 네,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숙취 해소가 보통 한 포에 3g인데 요거는 5g씩 들어있어서 다른 숙취 해소제에 비해서 효과가 큽니다. 자, 본품 한 개당 5포씩 들어있으며 이제 박스로 돼 있죠. 자, 오픈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본품 2개 구매 때에는 2개 더 증정해 드립니다. 자, 45% 할인된 가격 27,900원에 20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2월 31일 술자리가 많은 12월 아니겠습니까?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더보기 링크. 네. 이제는 숙취는 걱정 말고 숙취 해소제 술편안 12월 31일까지 오픈 할인 이벤트 본품 2개 구매 때 2개 더 증정. 예, 그 링크 따라서 들어가서 구매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홍희. 오늘 아주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한겨레 기사가 나왔어요. 예. 옛날에 단독이죠. 마더인가? 네, 마더. 영화 영화 마더. 마더. 김혜자 씨 나온. 영화 박찬욱? 마더의 감독 영화죠? 그렇죠. 네. 아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인가요? 뭐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왜 김혜자 둘을 우리가 님이 헷갈릴까요? 나오고 아, 둘 다 김혜자 명장인 님이 나오고. 저기 원빈 나오는 네. 맞아. 김혜자 씨 나오는 네. 근데 그 마더의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억울하게 순경을 구속시킨 범죄자로 만든 사람이 바로 김홍일 검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김홍일은 또 무혐의를 받았어 나중에. 네. 뭐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누명을 썼던 그 경찰이 그러니까 외압으로 인해서 본인이 진술을 어떻게 보면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사실상 여기서 곧 그 외압 때문에 진술 다르겠다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묵살한 게 또 김홍일입니다. 김홍일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어떤 순경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당했죠. 예. 그걸 갖고 이제 그 순경이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엮었단 말이지. 예. 그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회유를 했다는 거야. 야, 네. 너로 인정하고 싸게 끊어줄게. 또 그런 상황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받으면은 또 회유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엔 인정했던 모양인가 봐. 근데 아무리 봐도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홍일이 형이 야 그냥 너로 하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간에 또 진범이 잡혔잖아요. 네. 그러면 진범이 잡혔으면 그동안에 회유했던 일들이 있고 그렇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검사가 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검사들은 그때 책임지지 않았고 수사했던 경찰관들만 책임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검찰들은 모든 것이 자유롭나요? 그러니까 신의 이제 영역인가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무능하고 실력 없는 인간들을 그 실력 없고 무능한 조폭을 이제 깍두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김홍희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나는 김홍일 선배를 생각하면 깍두기 생각난다. 설렁탕집 깍두기가 생각난다. 그런 얘기를 했대. 예.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이렇게 치환되는 사람. 진짜 진심인 것 같아 먹는 거는 아주 정말로. 열심히 먹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난 이해가 돼. 아 그렇군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선배를 깍두기로 본 거예요.
그렇지. 모든 게 먹는 그 걸로. 저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동생들을 건사했는데 직접 이제 깍두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고춧가루나 이런 걸 구하기 힘들어서였는지 그냥 소금으로 버무렸대. 소금으로 버무린 깍두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건 그냥 소금무 아닌가요? 글쎄 말이지. 네. 얘는 뭐 아니 저기 허리우드 극장채 가면 옛날에 이제 1,000원 국밥집 지금 이제 올라가고 2,000원 국밥집 있어요. 예. 거기 와보면 소금 깍두기가 있어요. 고춧가루가 몇 개 보이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비용 아끼려고 옛날에 먹었던 건데 이제 아니 김홍기 씨가 가난하게 형제 자매를 챙겨왔다. 그럼 박수 받아도 되죠. 아니 우리가 그거하고 이 업무하고 무슨 그렇지.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김홍일은 지금 이번에 한 경찰의 인생을 망쳤고 진실과 정의에 앞장서야 될 경찰이 또 윤석열 한동훈 집단 또 역시 정치검찰 특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건 조작. 또 아니 세상에 네. 이 정부는 어떻게 이런 인간들 모든 조작. 아니 네. 그 신원식이도 말이에요. 그 자기가 예, 이제 불발탄 사건으로 부하가 죽었는데 조작했죠. 중대장이었나? 네. 그때 그렇게 불발탄으로 그 저기 휘하의 병사가 죽었는데 예? 그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는데 예. 자기는 상관없다면서 오리발 내밀고 말이죠. 아니 뭐 이런 인간들만 잔뜩 저 포진을 시켜. 김홍일이가 그 유명한 BBK 닷 사건을 무혐의 직접 발표한 사람 나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 저 양반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네. 그 무혐의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대선 때 논란이 되니까 이명박 그 저 BBK 특검이 생겼잖아요. 네. BBK 특검엔 또 윤석열이가 파견 검사가 가지고 유상범이랑 윤석열이 나와서 거기서 또 무혐의라고. 무혐의를 또 하고 이런 인간들이 대체 집권을 했으니 참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이 돼요. 승진해가지고. 그 저기 윤석열은 대검 김홍일이가 중수부장이 되고. 예. 거기서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부산저축은행 1,100억대가 넘는 거기서 조우영이란 브로커와 대장동 핵심 세력을 봐주겠다는 의혹이고 봐주게 한 것이 저는 확실합니다. 커피를 타줬느냐 안 타줬냐는 다른 윤석열이 직접 타줬다고 뉴스타파에 나오지도 않아요. 윤석열 주인 검사실 갔더니 누가 타줬다라고 나와요. 그럼 커피를 윤석열이 타냐 안 타냐가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 저기 방에서 커피 타준 거 맞고 커피 타 먹고 나왔어 그냥 무혐의로. 그런 거 김홍일하고 윤석열이 봐주게 한 거지. 그렇게 뉴스타파 보도됐는데 그게 조작이라고 지금 뉴스타파 대표집을까지 압수해을 했어요. 진짜 이게 이제 그걸 가짜 뉴스로 만들고 싶은 예, 거야. 가짜 뉴스 봐준 거. 만들려고. 봐준 거를 네. 봐준 게 팩트인데 봐준 거를 그렇지. 가짜 뉴스로 만들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는 건데 야 근데 봐줬잖아. 그 무혐의 났잖아. 그리고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다시 수사해서 구속이 됐죠. 그렇게 해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때 봐줬잖아. 봐준 거 맞잖아. 저는 변호사가 박영수가 맞고 박영수를 연결해 준 게 김만배가 맞고 김만배 박영수가 윤석열이랑 친한 거 맞고 다 맞아 떨어져. 뭐가 거짓이라는 거야? 또 저기 누구야 남욱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네. 김홍일이가 봐줬다고. 네. 김홍일이가 그 봐줬다고 나와요. 김만배가 얘기했다고 네. 증언한 게 나옵니다. 있어요. 네. 증언이 나와. 저는 개인적으로 별건 수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28일 날 대장동 특검 네. 통과되잖아요. 네. 좀 별건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음.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별건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의 문제는 저희 그 불법 대출 문제부터 연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진짜 풀 수가 없어요. 그 대장동 이 사건을 세력이- 풀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원래 제대로 수사한다면 저는 그 특검에 있는 또 파견된 검사들이 실제적으로는 거기까지 추적을 해서 전체 다 파줘야 돼요. 파줘야 되는데 할래나 참 이게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할 리가 그게. 없죠. 네. 할 리가 없지 할 근데 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떻게 보면은 방통위든 권익위원장이든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관에 준하는 되게 고위 공직자입니다. 근데 이 고위 공직자의 자리를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김용일 이 지금 현 권익위원장인가요? 지금 권익위원장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다음 전문성도 사실상 권익위원장으로 전문성도 사실 모르겠어요. 방통위원장 전문성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를 박차고 또 일로 홀랑홀랑 옮겨간다? 무슨 카드 리볼빙도 아니고 지금 뭐 카드 돌려막깁니까? 인사 갖고? 이렇게 이런 한 자리 한 자리가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임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는 게 저는 이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흐트러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러한 안일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언제쯤 정권이 몰락합니까? 예. 소장님. 아니 이 꼬라지를 다 보고도 어떻게 저 인간들을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총선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 총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지금이라도 끌어내려야지 하는 감정 하나 하고 총선 전에 끝내자. 아이, 2010년 17년 6개월 동안 겨울에 했는데 민주당이 정권 들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도 속상하고 열받는데 이번 총선에서 또 그때처럼 국민들이 힘들게 투쟁하고 데모하는 것보다는 곧 있으면 총선이니까 총선을 끝장나자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양분돼 있기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로 모여서 총선을 끝내버려야 된다는 분들이 결국 나와야지 끝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번엔 총선에서 혼내주자 이런 너무 분위기가 좀 있는 가슴 것 같아요. 아픈 얘기. 이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촛불로 해서 세상을 바꿨잖아요. 바꾼 세상에서 별 효능감을 못 느껴가지고 이 촛불 피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피로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성해야 될 아직 부분이.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직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집회 현장에 나오고 뜻을 모으시는데, 근데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이 정말 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덕본 정치인들이 뭐 세상을 바꾼 게 있냐, 절망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총선에서 좋은 사람들을 공천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 아니 총선까지 4개월 남았죠? 네, 그렇죠. 4개월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시간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정상적인 이 국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나쁜 권력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쳐야 그래야 뭐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참 국민들의 맞습니다. 절망에 대해서 정치인들 특히 민주진영 정치인들은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심판을 하자는 말은 맞는데 총선에서 심판은 되니까 그때까지 침대 축구하고 부자 몸조심하는 거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심판이 안 될 수도 심판 안 있습니다. 돼. 왜? 그 4개월 동안 고통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진짜 못하네 마음에 안 드네. 투표장에 안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김태우가 그렇게 하자만 후보가 나왔는데 39%를 얻었어요. 서울에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좀 괜찮은 후보를 내서면 서울에서는 서울 속구 45%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말하는 문학진 전 의원이 3표 차로 졌고요. 문세표. 그래서 별명이 문세표고요. 허인의 허1이라는 12표 차로 져서 허1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네. 남영이 남200, 200표로 져서 남영희 후보님. 수도권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저쪽은 막 혁신한다고 요란에 다니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요즘에 혁신도 제대로 안 돼. 김은경 혁신안도 수용이 안 돼. 중진들 중에 불출마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렇지. 그러면 수도권이나 전국 표심이라는 게 그래요. 윤석열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다고 투표를 안 나가버리면 저쪽은 금권, 관권 싹 동원해가지고 그거 유튜버 대형교회 싹 투표해버려요. 60대 10대 어르신 투표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야권이 승리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민심과는 달리. 그럼 게다가 또 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 반윤 정당이 나올 수 있어요. 여권에서 예.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표가 또 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간다는 분석도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총선 전에 끌어내린다는 각오로 싸우고 민생경제 챙기고 그래야 총선에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설령 총선 전에 못 끌어낸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고 이재명 대표님이 특단의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말씀하셨던 국민항쟁도 해야 돼요. 국회 안에서 최상병 특검, 고속도로 국정조사, 명품 뇌물수수 전면적인 국정조사 또는 검경 수사 촉구. 저희가 내일 또 기자회견에 임세훈 소장은 저하고 갈 겁니다. 김종국 박사님도 같이 가시죠. 저희들도 움직이죠 뭐. 목사님도 같이 가시죠. 네. 내일 1시 40분에 국회로. 정동원에서 모여서 이건 증거가 딱 잡힌 건데 그리고 그거 한두 번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창고가 그거 딱 있대잖아요. 보면 걔들이 언급결에 반환 창고 이야기 나온 게 언급결에 저는 하도 많이 받아갖고 아마 이러다 문제될 수 있으니까 반환용으로 두시조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반환을 해야. 반환을 왜? 반환을 창고가 해야 어디 반환 있어? 창고지. 나중에 나 진짜 뇌물로 너무 다 황당해가지고 문제될까봐 그렇죠. 그냥 모아두는 눈이 거죠. 있잖아요. 모아두는 거죠. 아무리 그 경호처 직원들 극소수로 관리했다더라도 거기도 보면 최소 몇 명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여사가 받은 게 더 있습니다로 양심선언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까봐 진짜로 반환용으로 딱 무슨 반환용 해갖고 붙여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뇌물로 받았다가. 반환을 근데 하지 않으면서 뇌물죄 반환용이라고. 판례는요. 뇌물 받아놓고 나중에 줘도 뇌물입니다. 그럼. 네. 이번에 네덜란드 순방 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녁 만찬을 갔더라고요. 부부가. 근데 또 그 맞은편에 또 희한하게 디올 매장이 딱 하나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취재하는 분들도 있어. 디올 가나 안 가나. 이 정도 불 꺼진. 예, 이 정도로 국민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천박한 인식과 행동을 했는지를 그 디올 매장 보고 야 혹시 이번에도 혹시 여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갖고 취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인 거죠. 네. 아유. 뭐 저희가 광고를 한번 알려드려야겠네. 네. 디올? 아니요, 임세훈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며칠 전에 아. 18명이 예, 해야죠. 퇴진과 혁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그 조상우 변호사도 거기 네, 나오셨죠.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이건 국무위원이건 그럼. 검사이건 탄핵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민이면 저항권을 국회의원이면 탄핵권을 네, 적어도 폭정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퇴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탄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발의를 하건 안 하건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전 그런 결기 있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배부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 하시는 거거든요. 전 지금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결기 있게 싸우셔라.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퇴진과 혁신은 이번에 18분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김준혁 교수님 주로 보니까 우리 김용민 TV와 스픽스에 나온 분들이 많던데요. 예. 사실 그렇게 결성됐어요. 굉장히 처음에. 좋아요. 네. 분위기가 반응이 좋고 뭐 성명서에는 이재명 얘기도 안 나오지만 이제 누가 보기에도 당내 민주당 내 개혁파들과 연대해서 당을 혁신시키고 그다음에 국회 안에서는 탄핵을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의 퇴진 운동과 연계하겠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저는 아주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보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 들어가겠다고 저한테까지 문의 전화 오더라고요. 아, 제가 한 일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어쩐지 안진거리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아니야. 전혀 저랑 상관없고 저랑 친한 분들이 방송 후에 이렇게 도원결의 한 건 봤다. 나도 뭐 정말 멋있는 기획인 것 같다. 응원해드린 적이 있다. 근데 막 가입하겠다 연락도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즘 민주당 혁신이 지지부진할 때 퇴진과 혁신이든 또 새로라는 모임도 있잖아요. 네. 새로 모임이든 또 뭐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든 우후죽순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혁신과 정풍운동을 주도한 다음에 공천까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퇴진 투쟁의 과정이고 퇴진이 안 되면 당선돼서 탄핵으로 바로. 그래서 퇴진과 혁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핵심에 김종욱 박사님과 임세훈 소장이 있다는 게 오늘 방송 패널 동료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목사님과 저희들이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성남에서 내일 또 성남에서 6시에 6시에 김용민 목사님, 변희 대표님, 송영길 전 대표님의 명연설이 준비되어 있는 진보중도 보수연대 윤석열 퇴진 정치검찰 타도 집회 올해 마지막 집회 성남 야탐역에서 6시에 양희삼 목사님과 백자 가수며 공연도 있고요. 예, 아무튼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운종 대표님도 용산 총독까지 농성하다가 그리 오시기로 했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에 많이 나오면요. 예. 용기를 얻습니다. 아,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집회도 좀 많이 나와 주시고요. 자, 실망, 시리, 좌절, 낙담을 떨칠 수 있는 것은 참여입니다. 참여를 통해서 우리 새 힘 얻읍시다. 자, 우리의 시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 허비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에요. 예, 자, 왁자지껄 이번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